네,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상당히 견조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615선까지 지금 올라가는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2,600선까지 올라온 데는 그래도 뭐니 해도 외국인의 힘이 있겠습니다. 외국인 올해 들어서만 13조 원 넘게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배경이 일단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배경 자체는 외국인 유입세는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중국에서 최근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런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미국에서 연초 이후로 계속 부각이 받았던 게 결국은 챗GPT 같은 AI인데 이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업종인 반도체 업종, 한국에서 하고 있는 뭐 올해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연초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액 자체는 한 13.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1조 원이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AI의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 증시 자체도 그러면서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주가도 자체도 좀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초에 훈풍이 됐던 것은 미국 증시의 상승이었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를 했는데 실업률도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졌습니다. 지금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76.4%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저희도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5월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33.9만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 그래서 고용 호조를 보인 점 자체는 사실 경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거 좀 눌러야 된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그 같이 발표된 내용 중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예상치하고 전월치가 4.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조금 계속 임금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이번엔 좀 동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는 건 맞는데 일단 6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약간 건너뛰자, 스킵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같은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굉장히 낮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번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거를 제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뭐 향후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자체가 좀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지지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 쪽으로 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지는 열어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아스코가 미국에서는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후해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내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AI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그게 반사적으로 2차 전지 또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잠시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미국 임상중형학회 아스코가 6월 2일부터 6일까지 지금 개최 중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대감 때문에 좀 바이오 업종으로 좀 주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주가 자체도 사실 뭐 차익 실현을 얘기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다, 즉 이게 업사이드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뭐 그 암 치료제 개발 동향 그리고 임상 결과 자체가 바이오 기업 투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좀 이게 시장 자체를 크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신약, 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ADC 항암제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부각이 될 시 헬스케어 업종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스코에서 조금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국내 헬스케어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향후에 좀 주가 자체가 많이 낮으니까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서 상당히 좋았던 것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지금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는 1%대 소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도 고점에서 살짝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반도체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좀 오른 점이 있고, 최근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자면은 반도체가 주식 시장에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감산이라든지 AI 반도체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호재에 비해서 가격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빨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의 차익 실현구가 높아질 여지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반도체가 하반기 쿠키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는 좀 여전히 괜찮은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도 봤을 때 AI 시장이 이제 초기 선점을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좀 설비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형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감산 조치 이런 거와 다 합쳐서 3분기쯤에는 실적이 좀 선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조정 시에는 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동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을 했던 것이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상한가 찍고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늘 개장 초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차 전지의 모멘텀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 전 세계 자동차 자체가 전기차로 전환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하락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크게 빠졌을 시 매수를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업종으로는 저희는 전기차 밸류 체인 중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 전기차 성장하고 비례해서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인데,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기 자체가 전국에 한 20만 대 정도 설치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2050년까지 한 50만 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 대기업에서 이런 SK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에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초기에 투자를 단행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월에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하고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6월에만 좀 뭐가 있다면은 저희는 조선 업종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 LNG선 수주 호조가 지속될 것 같고, 환경 규제 강화 임박에 따라서 이제 노후된 선박이 교체되는 그런 것들이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NG선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 이후에 사실 유럽에서 그 러시아산 PNG 수요가를 계속 이렇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럽에서는 LNG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 수요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유럽의 LNG 수요가 향후 몇 년간은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한국 조선사들의 LNG 수주 호조 이게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환경 규제에 관련돼서는 그 IMO 규제 2050년 해운 쪽 탄소 배출 감축의 목표를 2008년 대비해서 이 50%였는데 이거를 감축량을 100%로 좀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2050년부터는 그 섬 부분에서 탄소 배출 자체가 좀 금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선박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측정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매년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는 이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노후 선박의 교체를 좀 앞당기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의 수주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선 업종 같은 경우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